문제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 하나만 가지고 출제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하나만 가지고 출제할 수 있는데, 지금 계층 구조가 상중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 상류층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재벌들 자주 만나나요? 상류층 신경 끄세요. 여러분이 주로 만나는 사람은 중산층 아니면 하류층이에요. 그러죠? 그럼 중산층이 많다는 얘기는 사회가 안정적인 것이고 양극화가 완화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하류층이 적다는 것은 복지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류층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보지 마시고 중산층을 먼저 보세요. A시기, B시기, C시기를 보면 A시기에 중산층이 많았죠. B시기에 중산층이 좀 줄었죠. C시기에 중산층이 더 줄었죠. 지금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양극화 현상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하류층만 보세요. A, 하류층 적었죠. B, 하류층 엄청 늘었죠. C, 하류층 좀 줄었죠. 그러니까 A일 때는 복지 수준이 굉장히 잘 됐다고. 근데 B 시기는 복지 수준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로 표현하면 A는 큰 정부고 B는 작은 정부예요. 세금 조금만 걷고 복지 수준도 혜택을 안 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C는 하루씩 좀 줄었으니까 다시 복지 정책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노렌츠 곡선은 우리가 경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 가지고 사회문화 공부도 하고 경제 공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렌츠 곡선은 이 X축은 인구 누적이라고 그랬죠. Y축은 소득 누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100명이 일해가지고 100원 벌었는데 1원씩 똑같이 나눠 가졌다. 그러면 완전 평등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100원어치 빵을 만들어가지고 120원어치 나눠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빵을 가진 자, 즉 지배자가 빵을 이제 피지배자들에게 나눠주는데 일단 지배계급이 더 많이 갖겠죠. 그래서 양심적이라면 내가 조금 갖고 많이 나눠줄 것이고, 비양심적이면 자기가 왕창 가지고 조금 나눠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 평등선에 이게 이 노렌츠 곡선, 이게 현실의 이게 불평등 면적이잖아요. 이 불평등 면적은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여기 A, B, C 이렇게 나와 있나? 이렇게 C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 노렌츠 커브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평 분배냐 불공평 분배냐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A가 가장 공평 분배죠. 이 A, B, C 중에.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가 제일 불공평 분배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지금 출제한 거라고요. 우리 시험은 둘로 나눠가지고 낼 거야. 경제 과목으로도 하나 될 수 있고 사회문학 과목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수능에서는 이걸 결합시켜가지고 출제를 했다고요. 자,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 노렌츠 커브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요? 경제편에서 우리 풀었잖아.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이것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진위계수. 진위계수는 0에서 1까지. 그래서 이때가 완전 평등. 그러죠? 10분의 분배율은 2일 때 완전 평등이고, 진위계수는 0일 때 완전 평등이잖아. 그 다음에 반대로는 완전 불평등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 불평등이죠? 완전 불평등. 다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도 쉽게 풀릴 거예요. A 시점이 B 시점보다, 지금 A 시점 보면은 중산층도 가장 많은 시기고, 불공평도, 분배도 가장 공평하게 분배가 이런 시기니까 A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였겠네요. A 시점이 B 시점보다 계층 구조가 안정적이다. 뭘 보니까? 중산층을 보니까.
소득 분배는 더 균등하다. 뭘 보니까? 로렌츠 곡선을 보니까. 정답이네. 됐죠? 이제 이해했으면 이런 문제를 응용해서 출제하더라도 여러분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확인합니다. B 시점은 지금 중산층은 무너지고 하류층이 급증한 시기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면 로렌츠 곡선은 C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A 방향으로 가겠죠. 됐죠? 그래서 틀렸고 3번 C 시점에서 누진소득세제의 시행은 소득 불균등 정도를 완화하겠죠. 누진세니까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적게 걷는 게 누진세잖아요. 누진세는 공평분배를 실현하지만 비례세 제도는 어때요?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고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4번에 C 시점보다 A 시점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 땡! 거꾸로 돼 있죠. C 시점이 지금 가장 불공평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회 통합을 위해서 또 C 시점은 중산층이 가장 적잖아요. 중산층이 가장 적으니까 사회가 지금 양극화되어 있다고. 양극화된 사회를 통합하려면 그 정책이 더 필요하겠죠. 정답 1번밖에 없고요. 10번 사회 계층 현상, 즉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두 학생의 관점. 며칠 전 TV에 성공한 20대 퓨전 음악가의 이야기를 보았다. 유복하게 태어나 부모님의 경제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한 거야. 가정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성공한 거야. 이거 개인의 노력 가지고는 힘들어. 갈등론이죠. 갈등론. 어제 인터넷에서 성공한 20대 퓨전 음악가 이야기를 보았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능력을 개발. 이건 기능론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값은 갈등론자니까 차등적인 분배 체계를 통한 경쟁 효과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건 기능론자입니다. 기능론자니까 을로 가야 돼요. 을. 2번. 을은 사회 계층 제도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간주한다. 이 제도가 사회 통합을 저해해. 그러니까 이 계층 제도를 뒤집어야 돼. 바꿔야 돼. 갈등론이니까 갑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3번. 값은 을에 비해 사회적 분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본다. 이건 기능론자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을은 값에 비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맞네요. 값은 갈등론자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체계가 불평등하다고 본다. 값이 갈등론자. 그러니까 보상 체계가 불평등하니까 이 불평등한 체계 바꿔야 돼. 이거잖아요. 이게 갈등론자들이죠. 4번 정답. 자, 11번 문제도 자, 여기 우리 시험에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출제할 겁니다. 자, 두 개를 이런 문제들도 있구나. 자, 배워봅시다. 여기가 아들이 써야지 기네요. 아들이고 여기가 아버지인데 이게 아들을 상중하로 나눴네요. 아버지도 상중하로 이렇게 나눴다고. 그리고 점이 찍혔는데 대충 보니까 이런 식이 이게 없고. 이 정도 되죠? 그럼 보세요. 아버지 상일 때 아들도 상이면 어디로 와야 돼? 바꿔. 그거 이상하다. 여기서. 상, 중, 하. 그러니까 이게 계층 세습이죠. 상, 중, 하. 이게 계층 세습이잖아요. 근데 요 그림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A 사유를 보니까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는 하류층이 많죠. 그리고 중이 조금 덜 적고 하가 가장 적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피라미드형이에요.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아들은 상이 가장 적고 중이 가장 많고 하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다이아몬드형이에요. 일단 이게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자녀나 다 다이아몬드형이에요. 네? 아버지도 이 중이 가장 많잖아요. 자녀도 중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이아몬드형이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하기도 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계층 세습이에요. 계층 세습. 그러니까 A 사이가 계층 세습이 많아요. B 사이가 계층 세습이 많아요. A 사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A 사이가 계층 세습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로 와서 맞는 거 골라봅시다. 기억. A 사이는 아들 세대보다 아버지 세대에서 사회 안정도가 높다. 여러분, 안정도가 높다. 이거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중산층만 보면 돼요. 중산층 어디가 높아요? 아들이 높잖아, 아들. 아들이 높으니까. 기억법 맞나요? 틀렸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 A 사이는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로 변화했다. 아버지가 피라미드였고 아들이 다이아몬드니까 니은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없다는 거 금방 알 수 있네. 디귿번. A 사회는 B 사회에 비해 성취주의에 의해 개인의 지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거 어떻게 알아?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리을번. B 사회는 A 사회에 비해 세대 간의 지위의 상관성이 더 크다. 지위의 상관성이라는 건 세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가 더 높아요? 이게 A 사회잖아요. A 사회. 그러니까 리을번도 맞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이것도 오답률이 높았어요. 평범한 문제들이야 남들 다 잘 풀어요. 근데 12번 문제 오답률이 높았다고. 왜 많이 틀렸을까? 우리가 이거 분석해 봐야 돼요. A사회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피라미드요. B사회 다이아몬드요. C사회 완전 계층형이죠. 자, 지금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1번은 A에서 B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었으니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1번 틀렸고 2번 A에서 C로 갔대요. 평등사회가 이루어졌다. 땡. 역시 상중하가 있으니까 불평등사회라고요. 그럼 평등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평등형이 나타나야 돼요. 상중하의 구별이 없는 완전 평등형이 나타나야 돼요. 2번도 틀렸고 3번 B에서 A로 갔대요. 즉 다이아몬드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갔대요. 계층 세습이 심화됐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 계층 구성 비율만 가지고 계층이 세습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계층과 자녀 계층의 비율이 나와야 알 수가 있는 거죠. 3번도 알 수 없어요. 4번 C에서 A로 갔대요. 즉 완전 계층형에서 피라미드형 부분 계층형으로 갔대요. 개방적 계층 구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당연하죠. 상중하가 이동하니까 개방적 계층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 문제. 자, 이것도 A사회, B사회 두 개가 나왔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하나의 표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옳은 분석만을 고르래요. 자, 이제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죠. 대각선 쭉 그려보세요. 5, 32, 얼마 나와요? 37. 이게 계층 세습이면 100에서 37을 뺀 63이 사회 이동이겠죠. 자, B사회 계층 세습 몇? 엄청 높네. 15, 28, 20 이거 다 더하면 63. 63이 계층 세습이니까 나머지 32가 사회 이동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위에가 부모고 왼쪽이 자녀니까 그 대각선 위쪽에 있는 게 상승 이동입니다. 그러면 A사회는 상승 이동이 12, 5, 18 이거 묶으세요. B사회는 1,
3, 28 묶으세요. 이게 상승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가 상승이동이 많아요? A사회가 상승이동이 많아요. 그 다음에 대각선 아래로 갈게요. A사회 16, 4, 8 묶으세요. 하강 이동입니다. B사회 자 대각선 아래 2, 1, 2 묶으세요. 하강 이동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 수 있는데 중산층을 한번 볼까요? A사회 하나만 봅시다. 부모의 중층은 50이었어요. 자녀의 중층은 63입니다. 사회가 매우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네요. 자, 하층만 볼까요? 하층만 따로 한번 봅시다. A사회 부모는 25였어요. 자녀는 14로 줄었어요. 복지제도도 아주 잘 되었다. 복지 수준도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석 하나 할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으로 와서 옳은 걸 찾아야 됩니다. A사회보다 B사회에서 세대 간 수직 이동이 활발하다. 세대 간 수직 이동이 바로 사회 이동이죠. 그러니까 A사회는 사회 이동이 많았는데 B사회는 사회 이동이 적잖아요. 말을 바꾸면 A사회는 계층 세습이 적은데 B사회는 계층 세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땡이고요. B사회는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 개방적 계층 구조로 바뀌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전에 어떤 사회였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2번 문제, 2번의 선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요. 3번. B사회에서 빈곤의 대물림이 된 사람은 전체의 23%이다. B사회만 보면 되겠죠? 전체 몇 %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쉬운 편입니다. 이게 세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3번에 B사회 빈곤의 대물림, 이거 빈곤의 대물림이 이거잖아요. 하류층 세습이잖아. 이거 얼마예요? B사회니까 20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합친 것이 얼마죠? 100이잖아요. 100 중에 20이잖아. 그러지? 100 중에 20이니까 전체 20%다. 23%다. 틀렸죠? 틀렸어요. 그런데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B사회에서 B사회에서 빈곤의 대물림은 자녀의 20%이다. OX. 자녀의 23%이다. 20%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맞아요? 자녀는 지금 이거잖아요. 자녀의 하류층은 전부 몇 명이에요? 23이잖아요. 23 중에 20이니까 여기 23 중에 20이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렇게 출제하면 많이 틀려요. 문제는 알겠죠? 전체에는 얼마야? 전체에는 20%가 맞아. 근데 자녀의라고 이거 단어만 살짝 바꿔놓으면 23분의 20인 거야. 자녀 23이잖아요. 그 중에 20이 대물림한 거라고. 그러면 3은 어디로 갔어? 당연히 상승이동이지. 무조건 상승이동이지. 빈곤에서 벗어났으니까. 이해됐어요? 네. 이게 3%는 무조건 상승이동한 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이런 유형의 문제 나와요. 틀리기 쉬운 것들. 그 다음에 4번 맞겠죠? A사회에서 부모가 중층인 사람 중에서 세대 간의 계층이 고쳐간 비율은 60%이다. 자 보세요. 부모가 중층인 사람에다 밑줄 그으세요. 50, 그에다가 50이라고 쓰세요. 부모가 중층인 경우 50이죠? 이 중에 고착화된 비율이니까 계층 세습이니까 30이잖아요. 그럼 50분의 30이니까 60% 맞잖아요. 부모가 중증인 사람 중에가 아니라 A사회에서 부모가 중증인 사람에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A사회에서 세대 간
계층이 고착화된, 요건 변형하기 좀 어렵네요. 아까 3번과 같이 변형하기 좀 어렵네요.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다음에 또 한번 나올 거예요. 됐죠? 3번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전체의 23%가 아니라 20%고 자녀의 하면 23분의 20이라는 거,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14번 가 피라미드형 부분 계층형, 나 다이아몬드형 부분 평등형, 다 완전 계층형. 아니다. 이것은 지금 화살표가 중요한 것이니까 폐쇄적 계층구조, 다 폐쇄적 라는 개방적 계층구조예요. 그러면 가와 다는 계층 구성 비율로 구분하는 것이고요. 다와 라는 사회 이동을 제도적, 법적으로 금지하느냐, 인정하느냐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틀린 거 골라야 돼요. 1번.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가, 나로 구분된다. 그렇습니다. 복지사회가 되면서 가에서 나로 변화하고 있다. 복지사회가 되면서 하루축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하고요. 가와 다는 주로 신분제사에서 나타난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피라미드형 폐쇄적 계층 구조는 주로 신분제사에서 나타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게 피라미드형은 폐쇄적 계층 구조다 하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4번이 맞겠네요. 세대 간 이동의 가능성은 다와 라가 같다. 틀렸잖아. 세대 간 이동 가능성은 라가 다보다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여기 지금 세대 간, 세대 얘기 나오니까 또 예전 수능에서 많이 틀렸던 문제가 하나 떠오르네요. 그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선택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따질 거예요. 보세요. 표를 주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조부, 부, 그다음에 본인 이렇게 하고 거주지가 거주지, 그다음에 직업 이렇게 됐어. 거주지가 농촌에서 그냥 농촌, 직업이 농업. 아버지는 농촌에서 도시, 직업이 농업에서 제조업. 본인, 도시, 학생에서 공무원.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OX로 한번 해봅시다.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에 세대 간 이동이 있다. OX. 세대 간 이동. 있잖아. 할아버지는 농업했는데 아버지 때하고 제조를 했으니까 세대 간 이동이 있지. 세대 간 이동이 있잖아. 그 다음, 증조부 세대와 조부 세대에서는 세대 간 이동이 없다.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줘서 안 속아놓네. 여기 지금 증조부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아버지가 농사 살면서 농사 졌으면 그 증조부도 농사 짓지 뭐 하겠어요? 그건 지 생각이고. 이 증조 할아버지가 대감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 표에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표에 안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는 순간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표를 가지고 풀어야 되지 이거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자, 증조부는 뭐 하는 사람이다? 몰라. 할아버지가 전형적으로 농사 졌으면 그 윗대도 당연히 농사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더라고. 그거 네 생각이라니까. 그 다 한 일주일이나 또 와요. 그 네 생각이라니까. 또 일주일에 또 와요. 그 고정관념이 안 깨지는 거라고.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농사 짓으면 당연히 증조 할아버지도 농사 짓잖아요. 막 따지는 거야, 나한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학생한테 퀴즈를 하나 냈더니 그것도 못 맞추더라고. 여러분 다 맞출 거야.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줄게.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최고급 승용차를 사줬어. 그리고 시운전을 했어. 아들이 운전하고 아버지가 조수석에 탔어. 근데 이게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대형 트럭하고 부딪혔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요. 아들은 중상을 입고 응급실 이동됐어. 응급실에서 이제 환자를 수술하고 간신히 이제 10시간 만에 사람 하나 구했다 생각하고 이게 환자의 피부들 얼굴 딱 닦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자기 아들인 거야.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는 죽었다고. 그럼 모자라고. 근데 엄마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의사는 남자이지 왜 여자냐 이거야. 이게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이건 중학교, 아니, 국민학교 무슨 방학과정에 나오더라고요, 요즘. 고정관념 깰수록 좋아요. 신기록 하고 고정관념 깰수록 좋다고. 그러니까 사회문학 과목에서 질문 많이 나오는 부분 보면 대부분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해서 막 확장해서 가는 거예요. 근물입니다.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충실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세요. 됐죠? 이 정도만 하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풀어야 되나요? 예, 15번 문제, 16번 문제, 유사한 문제인데 이것도 수능에서 나온 건데 우리 임용시험에서도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당황하면 안 돼요. 점수 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나가야 돼요. 여기 지금 A국과 B국이 있고 2000년과 2010년이 있다고. 우리 시험은 하나만 가지고 줄게 할 거예요. 이 두 개 가지고 하면 1분 더 걸리거든요. 하나만 가지고 할 거라고. 그래서 일단 2000년 A국하고 B국.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2000년하고 2010년으로 돼 있나요? 네, 그러니까 A국 과거와 현재, B국도 과거와 현재 이렇게 놓고 풀어보자고요. G국도 있어요? 맞네. 두 개만 하죠. 왜 이렇게 또 많이 냈대? C국도 있네.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이렇게 못 내요. 1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이렇게 냈다고. 그러면 과거부터 합시다. 먼저 A국 2000년 보세요. A국이니까 검정색으로 나와 있죠. 상중하 중에 여기다 써놓고 해야겠네. 상중하 아까하고 똑같아요. 원리는 지금 2000년의 A국은 상분의 중이 3이야. 상분의 중이 3이라고. 상분의 중이 3이야. 그러니까 1대 3이죠. 그 다음에 A국은 중분의 하가 3분의 1이야. 중분의 하가 3분의 1이야. 끝났네. 다이아몬드네.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2010년으로 가봐. 현재로 가봐. 이제 2010년으로 보면 A국이 상분의 중이 얼마예요? 상분의 중이 3분의 1이야?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중분의 하가 6이네. 중분의 하가 6이야. 그럼 이렇게 되네. 뭐라? 이거 뭐야? 모래시계야. 모래시계요. A국은 이렇게 변했네. 중산층이 몰라겠네요. 자, 그럼 B국으로 가봐. B국. 중분의 상이 역시 3이야. 중분의 3이 3. 과거 2010년. 그 다음에 B국이 상분의 중이 2네. 상분의 중이 2야. 상분의 중이 잠깐만. 과거 지금 B국 보는 거죠? 지금 또 엉뚱한 데를 보고 있었네. B국이니까 1,3원 받고 그 다음에 2네. 중분의 하가 2죠? 중분의 하가 2니까 1대 2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피라미드. 자, 그 다음에 B국의 현재 2010년으로 와봐요. 상분의 중이 2네. 상분의 중이 2야. 1분의 2. 그 다음에 B국이 중분의 하가 2분의 1. 중분의 하가 2분의 1. 이렇게 되네. 이거 뭐야? 다이아몬드네. 자, C국까지 있으니까 공부거리로 C국까지 합시다.
자, 2000년 과거 상분의 중이 3분의 1이네.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국이 중분의 하가 6이야. 중분의 하가 6이야. 이렇게 되네. 이것도 이렇게 돼. 모래시계이네. 그 다음에 C국이 현재 지금 2010년으로 와서 C국이 상분의 중이 1이야. 1. 그 다음에 요것도 1이야. 그러면 끝났네. 이거 완전 계층형이 되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분석만 할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한 거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연습해보라고. 이 중에 하나 가지고 또는 2개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고요. 자, 그러면 1번 맞나요? 2000년 대비 2010년 사회 이동 결과를 보면 B국에서는 하강 이동보다 상승 이동이 더 많다. B국에서는 하강 이동보다 상승 이동이 많대요. 맞아요? B국이잖아요. 지금 얘가 줄어버렸죠. 그럼 상승 이동한 거잖아. 상승 이동 가장 많겠네. 이게 6이 1로 됐으니까. 얘들은 기껏 해봤자 얘가 이리 갈 수도 이게 하강 이동이죠. 얘가 이리 갈 수도 하강 이동이. 그러니까 얘가 이리 가는 게 하강 이동이고 얘가 이리 가다가 하강 이동이잖아요. 합쳐봤자 40%라고. 근데 얘는 상승 이동하면서 1 남았으니까 50%로 되잖아. 근데 하여튼 이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 숫자를 일일이 계산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강 이동보다는 상승 이동이 더 많다. 1번 맞네요. 심각하게 끝났네. 2번은 A국의 계층구조 피라미드. 실제 A국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모래시계형이고요. C국은 폐쇄적 계층구조. 이거 어떻게 알아? 폐쇄적 계층구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게 사회 이동이 일어났잖아요. 사회 이동이 일어났으면 개방적 계층구조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4번은 2000년에 비해 2010년 양국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었다. 심화되었죠. 양극화 현상은 뭘 보면 돼요? 중산층만 보면 되잖아요. 자, 15번 끝났고. 그럼 16번은 이건 A국과 B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쉽겠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16번. 먼저 70년 A국. A국은 하층분의 중이 2네요. 하층분의 중이 2라고. 1대2.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층분의 상이 0.25죠. 0.25는 다른 말로 바꾸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중분의 하가, 중분의 상이 4분의 1이야. 그러면 이게 0.5가 되겠네. 이렇게 되지? 0.5, 2, 1. 이게 좀 소수점 나왔으니까 이걸 좀 더 바꿔볼까요? 곱하기 2 하면 1, 곱하기 2 하면 4, 곱하기 2 하면 2. 1대 4대 2네. 1대 4대 2. 다이아몬드 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러니까 그 2000년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검정색 A국이 2000년에 4분의 1이네. 하분의 중이 4분의 1이니까 이게 4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중분의 상 2000년이 2네. 중분의 상이 2야. 그럼 이거 이렇게 되네. 모래시계. 원래는 똑같으니까요. 실수 없이 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국으로 갑니다. 과거 B국 하분의 중이 3이네. 하분의 중이 3이야. 그 다음에 B국 70년이 중분의 상이 0.5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중분의 상이 중분의
상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1.5가 나와야 돼. 이것도 소수점 나왔으니까 이대로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로 가볼까요? B국. B국 2000년을 봐야 되죠. 하분의 중이 2000년에 2분의 1이야. 하분의 중이 2분의 1. 0.5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현재 2000년에 B국이 중분의 상이 0.25니까 4분의 1이죠. 중분의 상이 4분의 1이라고. 4분의 1이니까 2분의 0.5네. 이것도 이거네. 다이아몬드 행이네. 근데 다만 네? 잘못했나? 어디가 잘못됐어? 다시 해볼까? 현재가 B국 하분의 중이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중분의 상이 4분의 1이네. 중분의 상이 4분의 1이네. 이게 4분의 1이야. 그러면 이게 곱합 어떻게 해야 돼? 이게 0.25가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쪽은 얼마가 와야 돼? 0.25인가요? 맞죠? 그러면 이것도 피라미드형이네. 피라미드형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수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그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는 풀리잖아요. A국의 계층 구조는 70년에 비해 2000년이 더 안정적이다. 땡. 안정적이다 아니다는 중산층 가지고 판단하니까 중산층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양극화가 심화된 거고요. 기억반 틀렸어요. B국에서는 다이아몬드에서 피라미드요. B국에서는 다이아몬드에서 피라미드요. 맞네요. 맞고 그 다음에 D급반 2000년 하층 비율은 A국이 B국에 비해 더 낮다. 하층 비율은 2000년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죠. 2000년의 하층 비율은 A국이 하층 비율은 이게 얼마예요? 9분의 4. 7분의 4. 벌써 약점이 떨어졌네. 얘는 이게 1.25, 3.25분의 2라고. 그럼 이게 3.25를 곱하기 얼마 해야 7이 나와. 하여튼 이게 3.5가 돼야 이게 2가 되잖아. 그럼 어느 게 큰 거예요, 비율이? 이게 만약에 7로 한다면 4가 좀 못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네. 직접 그냥 다 안 해도 대충 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비율이 좀 커요. 7분의 4가 3.25분의 2보다 좀 커요. 산수 문제를 냈어. A국이 B국에 비해 더 낮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산수로. 이것이 더 많은 건가요? 이렇게?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 머리로 하려니까 좀 시간 걸리니까. 이거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금방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A가 작다. 그래서 D급번 맞고요. 리을만에 A, B국 모두 중층의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중층의 하강 이동이 얘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주어진 자료로 중층의 하강 이동한 것이 어디 얘가 이리 갔는지 알기 애매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리을번도 알 수 없다라고 하면 돼요. 3번 니은 디귿 정답. 자, 이제 불평등인데 자, 이거 잠깐 쉬었다가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 그 교과서가 개편이 되면서 이 빈곤 문제가 수능에서는 자주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딱 한 번 나왔어요. 2015년인가? 그때 한 번 나왔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 빈분 문제, 절대적 빈분, 상대적 빈분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요.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